나이 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싶다면 세 가지는 꼭 바꿔야 합니다. 외모도 건강도 사람도 예전 같지 않은 순간 노년에도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무언가가 다르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의 현재만이 나의 유일한 진실이다 입니다. 이 책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현대인의 자존감 회복에 적용한 따뜻한 입문서인데요. 쇼펜하우어의 생애와 사유를 따라가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갖기 위해 필요한 7가지 능력을 소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가르침을 따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철학 훈련들을 우리 곁에 놓아줍니다. 그렇다면 노년에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노년에도 당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세 가지가 다르다. 어떤 노인은 세상이 주는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고 살아서 마치 산송장처럼 존재의 의미 없이 살고 있다. 노년에 가난해진다는 건 커다란 불행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게 아니다. 물론 부유한 삶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는 세상이 주는 선물을 더 많이 받고 살 수 있어야 산송장이 아닌 당당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는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며 사라지는 시간보다 값진 오늘 하루를 보내라고 조언한다. 1. 이야기 나눌 사람을 곁에 두라. 노년에 이르면 구경을 하거나 여행을 통해서 배우려는 욕구는 점점 사라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야기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그간 쌓은 것을 주변과 나누려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다. 그럴 때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좋다. 2. 예술과 친구처럼 교류하라. 지금까지 몰랐던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나 음악과 각종 예술에 대한 취미는 인생을 더욱 멋지게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연주나 그림을 그리는 것, 시를 쓰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 3. 후회나 슬픔에 잠기지 마라. 인간의 일생은 본래 길지도 짧지도 않다. 길다거나 짧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른 시간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슬퍼하거나 가치 있게 살지 못했다는 생각에 후회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사람과 예술 그리고 감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값진 선물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노년은 참 중요한 시기다. 젊은이는 언제나 삶을 바라보고 노인은 죽음을 바라본다. 슬픈 사실이지만 늙으면 오직 죽음만 기다리게 된다. 그 와중에도 노년에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그런 세상의 기준은 빠르게 버리고 대신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라. 나는 내게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한다. 좋은 사람들과 다정한 대화를 즐길 것이고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는 예술로 표현할 것이다.
나는 늙는 게 아니라 좀 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주변에 수많은 귀인을 둔 사람들의 특징. 어떤 분노나 질투, 그리고 미움 감정을 말과 표정으로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어리석고 천박한 인성을 증명한다. 내게는 왜 귀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능력 있는 사람이 내 멘토가 되어주면 좋겠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실 귀인이나 좋은 멘토의 존재는 성장의 기본 조건이다. 주변에 그런 좋은 귀인과 멘토가 많은 사람을 보면 이런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뭐든 간결하게 말할 줄 안다는 것이다. 상대가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 재능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그럴까? 그들에게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귀하고 값진 재산이라서 그렇다. 일단 성공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기 힘들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짧고 명확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저절로 좋은 사람이 모인다. 반면에 말이 한없이 길어지고 흐릿해지면 주변에 시간만 많은 사람만 모일 가능성이 높다. 이 차이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짧고 선명하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조언을 남겼다. 아무리 좋은 말도 중간에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길어지면 결국 사소한 말이 된다. 반대로 아무리 시시한 말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간결하게 말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다음 5가지 사항을 실천하면 저절로 앞에 소개한 것처럼 말할 수 있게 된다. 1.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다. 2. 다양한 에피소드를 섞지 않는다. 3. 요점만 간추려서 전달한다. 4. 소식을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말한다. 5. 설득이 아닌 설명을 한다.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것처럼 세상에는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일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거추장스러운 말들로 꾸며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간결하고 짧게 말해야 좋다고 하니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 짧게 압축해서 말하라는 건 좀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라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간결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욱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나의 욕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시간을 최대한 아껴주려는 좋은 마음도 가질 수 있다. 간결한 말은 사랑에서 나오며 그렇게 나온 말은 귀인을 부른다. 인생을 바꾸는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5가지 기준. 세상에 자신을 넘어서 볼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종일 즐겁게 마시고 논다고 친구가 될 수는 없다. 나이 40이 넘었다면 이제 슬슬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까지 짐작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친구란 우정을 나누는 사이일 수도 있지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관계일 수도 있다.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게 배움을 주는 모든 일을 친구로 대할 수 있다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자연스럽게 친구의 지식과 지혜까지
내 안에 담을 수 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다. 배울 점이 많은 친구를 사귀면 친구와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멋진 수업이 된다는 사실 말이다. 쇼펜하워가 강조한 것처럼 세상의 자신을 넘어서 볼 줄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자기 수준만큼만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가 더욱 소중하다. 내가 볼 수 없는 세상을 보는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그를 만나서 인연을 맺는 것만으로도 더 높은 지성을 쌓을 수 있어서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건 좋은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하다. 책을 통해서 아직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지식과 사색을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친구를 통해서도 그런 요소를 배우고 내면에 담을 수 있다. 즐겁게 친구를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세련된 교양과 깊은 지성을 배울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이에 쇼펜하워는 다음에 소개하는 5가지를 갖춘 친구를 만나면 당신의 인생도 좀 더 깊어진다고 조언한다. 하나, 스승과도 같은 지성이 깊은 사람. 둘, 타인의 장점을 더 많이 보는 사람. 셋, 기쁨을 늘려주고 불행을 함께 나누는 사람. 넷,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고 진실한 사람. 다섯, 사려 깊고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 사귄 기간이 길다고 좋은 친구는 아니다. 만난 기간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스승과도 같아서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까지 깊어지고 차분해지는 맑고 진실한 사람과 친구가 되자. 좋은 친구는 내가 사는 세상까지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나는 누구든 너무 짙은 화장을 한 사람을 보면 허무해진다. 내가 품은 생각이 진실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일수록 상대에게 쉽게 전해지지 않는다. 쇼펜하워의 말처럼 진실은 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왜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반면에 적개심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전해진다. 이게 인생의 진리다. 놀랍게도 우리들 삶에 적개심이 가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진실과 순수, 선량한 마음과 같은 고귀한 것들은 상대에게 쉽게 전해지지 않아서 전할 방법과 표현을 아주 오랫동안 고심해야 한다. 수준 높은 언어, 구사력을 가진 지성인이 매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내면에 품은 진실을 아주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다. 그만큼 진실을 전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혹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자주 주변 사람들의 반감을 사는 걸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자꾸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는 이유는 뭘까?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의 반감을 사는 사람이 있다. 답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반감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 좋은 마음과 선량한 의도는 매우 섬세하게 표현해야 겨우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주 오해를 받게 된다. 그의 품성이나 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좋은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나이 들면서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 최근 나는 이 문장을 오랫동안 사색하며 관찰했다. 나는 이제 높은 산에는 오르지 못한다.
이게 어떤 의미로 쓴 글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나이가 들면 현실로 마주하며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건 불행한 소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는 산에 오르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상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을 이제 마음의 눈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경지에 올랐다는 걸 뜻하니까. 젊어서는 직접 몸을 움직여서 정상에 도착해야 볼 수 있는 것들을 늙어서는 가만히 앉아서도 마음의 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곳에서 하나의 문이 열리듯 몸의 힘이 약해지면 마음의 힘이 강해진다. 내가 너무 짙은 화장을 보면 허무한 감정이 든다고 말한 이유는 자기의 가치를 잘 몰라서 자꾸만 화장을 더 짙게 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그렇다. 결코 화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설명할 수 있다면 포장지가 화려하거나 짙어질 필요가 없다. 적개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반감을 사고 오해를 받게 된다. 그런 수준 낮은 감정은 가만히 있어도 쉽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실과 순수한 마음은 쉽게 전하기 힘들다. 그러니 더욱 분투하며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기 삶의 지성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번 실망한 사람에게는 결국 계속해서 실망하게 된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고독이 두려워서 선택한 것이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욕망과도 같아서 오히려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의 사교는 대부분 사교가 아닌 고독이 두려워서 선택한 것이라서 그렇다. 고독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의지가 인연을 함부로 맺게 만든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하며 뒤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까지 끊지 못하고 억지로 안고 가는 사람이 있다. 끊어야 할 관계를 제때 끊어내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상대방이 준 상처를 스스로 지우며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상처받기를 반복한다. 물론 믿음을 준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믿음은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줘야 아름답다. 실제로 함부로 믿음을 남발하며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고독이 두려워서 사교를 선택한다는 뉘앙스의 표현을 실제로 쇼펜하우어의 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이번 책에서도 유사한 그의 말을 내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살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다. 건강한 관계를 맺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첫째, 세상에 내게 꼭 맞는 좋은 사람은 별로 없다. 둘째, 나쁜 사람은 쉽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 셋째, 한 번 실망한 사람에게는 결국 계속해서 실망하게 된다. 넷째, 기회를 아무리 줘도 사람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다섯째, 남에게 줄 기회를 자신에게 주는 게 지혜롭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쉽게 잊고 오히려 자신을 속이거나 배신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반복해서 준다.
내가 너무한 게 아닐까? 그래도 사람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내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삶에 안녕을 구하는 게 좋다. 함부로 맺은 인연은 언제나 내게 짐작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 다정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은 함부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다. 내 진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소중한 나의 마음을 허락해야 한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비록 사탕발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흐뭇해진다. 누군가 삶을 마감하면 그 기사에 순식간에 이런 댓글이 달린다. 그간 많이 감사했어요. 당신의 음악으로 평생 행복했죠. 사랑한다는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을 떠난 그는 그 댓글을 읽을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반복한다. 우리 주변에서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를 추모하는 따스한 언어가 온라인 공간 여기저기에 떠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언어를 잡거나 들어볼 수가 없다.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를 응원하며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하다면 이제는 그걸 바깥으로 좀 더 자주 꺼내보는 게 어떨까? 쇼펜하워의 조언처럼 칭찬을 비롯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말은 그것이 비록 사탕발림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일단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게다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기쁨을 전했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나의 자존감까지 상승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니 이 좋은 걸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렵지 않다.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따스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당신의 콘텐츠를 늘 잘 보고 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참 힘들었을 겁니다. 항상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내가 응원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내가 자주 방문하는 식당과 빵집, 내가 즐기는 배우의 연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두는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라. 내일은 늦을 수 있다. 지금이 아니라면 영원히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이제 전하라.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당신이 늘 잘 되길 소망해요. 이렇게 자주 마음을 전하며 살자.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누구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다. 들을 수 있을 때 들려줘야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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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소중한 그 사람이 듣고 또 들을 수 있도록 고마운 마음을 전하자. 심각하게 살지 않아야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다. 행복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은 불확실한 시간 동안만 우연히 내게 허락된 것이다. 어느 순간 세상으로부터 그것 모두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왜 행복은 계속 사라지는 걸까? 평생 기쁨만 느끼며 살고 싶다. 더 힘내서 행복해져야지. 이런 고민이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 큰 실망과 허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쇼펜하워의 말처럼 인생의 행복이나 기쁨은 매우 일시적이며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움켜쥐고 보관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 편히 살아야 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만나는 장면 하나하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며 살겠다는 태도를 가지는 게 좋다. 언제나 무거운 표정을 짓고 다니며 일상을 너무 진지하게 보내는 건 내면에 엄청나게 큰 쇠사슬을 매달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다. 그런 심각한 태도로 살면 내면은 곧 완전히 망가지고 더는 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 조금은 가볍게 그러나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다음 5가지 태도를 내면에 깊이 담고 당장 심각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째,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넘겨라. 둘째, 대범하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라. 셋째, 불안감과 두려움을 버려라. 넷째, 의식적으로 밝은 음악을 들어라. 다섯째, 긍정적인 문장을 필사하라. 위에 소개한 5가지 태도로 살면서 늘 자신에게 찾아온 감정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하루 내가 일상에서 느낀 감정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생각이 되고 생각이 다시 하나하나 모여서 인생이라는 커다란 줄기를 형성하니까. 생각이 깊은 것과 심각한 것은 다르다. 깊은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주지만 심각한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든다. 이미 인생을 망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개인적인 비밀일수록 마음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공개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좋다. 쇼펜하워는 관계에 대한 조언을 매우 자주 한다. 또한 그 언어가 냉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매우 분명하다. 인간은 결국 온갖 관계를 통해 성장하거나 몰락하게 되는 존재여서다. 그가 이미 인생을 망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안타깝지만 그들이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해보라고 조언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신이 나서 더 큰 거짓말을 하다가 끝에는 스스로 가면을 벗어버릴 거라는 것이다. 쇼펜하워가 이렇게 강한 언어로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조언한 이유를 7가지로 나눠서 소개하면 이렇다. 첫째, 그들은 당신의 장점이 아닌 흠집을 찾는다. 둘째, 질투로 가득해서 속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다. 셋째, 말과 행동이 너무 가벼워서 모두 흩어진다. 넷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공간은 좋을 게 없다. 다섯째, 그들은 모든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여섯째, 인생에 대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곱째, 긍정, 야심, 희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미 인생을 망친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기에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고 동시에 어리석게도 늘 운명을 탓하며 산다.
그건 마치 변하지 않는 공식과도 같다. 이쯤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공개한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나쁜 행동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망치는 사악한 행동이다. 하지만 사악한 행동은 사후 저 세상에 가서 벌을 받는 반면에 어리석은 행동은 지금 이 세상에서 벌을 받는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인생을 망친 어리석은 자는 늘 운명을 탓하며 하소연을 하게 된다.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도둑도 자신을 속이는 건 어려운데 그들은 매일 자신까지 속이며 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공간에서는 성장과 행운의 기회를 잡을 수 없으니 진실과 좋은 마음이 가득한 곳으로 이동하라. 자존감 높은 이들의 자신을 지키는 5가지 비결.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위로는 나보다 더 불행한 자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타인의 불행을 통해 행복을 느끼려는 모든 시도는 수준 낮은 하루를 시작하게 만든다. 자존감은 조립을 하듯 단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한다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존감은 빼앗기기 쉬운 것이라서 늘 소중히 간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자기보다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며 위로를 받고 그래도 내가 낫네라는 위안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게 가장 확실하게 스스로를 망치는 선택이라고 외친다. 나는 그의 삶과 그가 남긴 문장을 통해서 높은 자존감의 소유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사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첫째, 자신만 바라보기. 사람 사는 게 모두 그게 그것인 듯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나와 남은 서로 환경과 처지가 다르다. 성격과 상황에 따른 행동의 방향도 다르며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도 마음이 흐르는 방향이 모두 다르다. 그게 바로 남을 본보기로 삼고 행동하는 게 좋지 않은 이유다. 나는 나를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독창성 지키기.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존재의 의미를 가지려면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독창성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납득을 할 때까지 깊이 사색하고 반성과 보완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본인의 철학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모든 과정에 내가 있어야 독창성을 지킬 수 있다. 셋째, 반박하지 않기. 최대한 남의 의견에 반박하지 말자. 그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그 사실이 틀렸음을 그에게 납득시키려면 천재적인 지능으로 천년을 투자해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굳이 잘못을 바로잡을 이유는 없다. 나는 나의 성장에만 집중하면 된다. 넷째, 냉정한 태도. 주장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괜히 열을 올리지 말고 최대한 냉정해야 한다. 지성이 높아질수록 소리는 작아진다. 메시지가 선명해지면 굳이 열을 내며 소리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메시지가 모호하면 소리가 커지고 소리가 커지면 상대는 나의 주장이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다섯째, 자랑하지 않기. 최대한 자기 자랑은 참는 게 좋다. 스스로 자랑하는 행위는 정말로 좋을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내가 아닌 상대방에 있다. 나의 자랑 안에 녹아있는 땀과 노력한 시간을 발견할 정도로 수준 높은 지성인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 무언가를 통찰할 만한 지성의 숫자는 언제나 극소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높은 자존감은 일종의 선택이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하나 배우겠다고 생각해라. 굳이 반박하거나 비난하려는 의지를 버리면 그 선택만으로도 나의 자존감은 높아진다. 골치 아픈 일에 휩쓸리지 않고 사는 법. 세상에는 놀랍게도 불쾌라는 이름의 약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삶의 평온이나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 조언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현실상 그게 쉽지 않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잠시 조언 정도 들려주는 선에서 끝내는 게 좋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7가지로 설명하면 이렇다. 첫째, 제발 고통의 씨앗을 건드리지 마라. 둘째, 신중하게 생각하면 머리 아픈 일이 생기지 않는다. 셋째, 듣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 소식은 듣지 않는다. 넷째, 설령 들었다고 해도 남에게 전하지 않는다. 다섯째, 허울 좋은 빈말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여섯째, 자극적인 소문만 믿고 좋아하는 사람을 구분한다. 일곱째, 자신의 행복마저 희생하며 남을 돕지 마라. 쇼펜하워의 말처럼 세상에는 불쾌라는 감정을 마치 음식처럼 매일 먹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요청하거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조언을 하거나 남의 부정적인 소문을 들려주고 자극적인 기사와 편향적인 성향에서 나온 지식을 알려준다. 이런 이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불쾌라는 감정을 매일 먹이는 것과 같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불쾌한 마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분이 불쾌한 상태가 된다. 하지만 관계를 쉽게 끊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억지로 들어주게 된다. 이때는 반드시 결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할수록 재난이나 골치 아픈 일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용기를 내서 당장 관계를 정산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아름답다. 쇼펜하워가 남긴 이 말을 아주 천천히 낭독하고 필사하며 음미해 보라. 잠시도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암울한 공간에 머물지 마라.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중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미련 없이 끊어내라. 가장 힘든 상황에서 나를 도울 멘토를 찾아라. 가장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나라는 놈은 진짜 죽어도 괜찮아. 되는 일도 하나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 걸까? 가장 힘든 상황에서 차분한 마음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누구든 되는 일이 없을 땐 자신을 가장 먼저 원망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잘 되는 일이 없다고 해도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자신을 극도로 낮추며
잘 될 가능성이 없다고 비상식적인 말과 태도로 비난하지도 마라. 가장 위험한 건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 자신의 실패가 두려워서 스스로 포기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아니, 포기는 선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건 선택이 아닌 방관에 불과하다. 포기라는 선택지는 아예 지우는 게 자신을 위해 좋다. 실패마저도 무언가를 선택한 자에게만 찾아오는 도전의 증거다. 쇼펜하워의 조언처럼 힘든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존중하라. 그 다음에는 나를 도울 멘토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본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발판으로 삼아 더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강한 의지로 자신을 존중하는 건 잠시는 가능하지만 오래 갈 수는 없기에 반드시 나를 도울 멘토가 필요하다. 쇼펜하워는 가장 뛰어난 멘토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7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했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다. 첫째, 일상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찾아라. 둘째,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셋째, 나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깨달음을 주는 사람을 찾아라. 넷째, 자기만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다채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다. 다섯, 어디에서든 가치를 찾는 사람이 고수다. 여섯,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일곱,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존하려고 분투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쇼펜하워가 말했듯 어려울수록 스스로를 존중해야 하며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좋은 멘토의 존재다. 만나기 쉬운 멘토 말고 정말로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흔적을 남긴 위대한 멘토를 찾아가 그의 모든 것을 듣고 전수받는 게 좋다. 실제로 만날 수 없다면 그가 쓴 책이나 각종 예술 작품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그의 흔적을 통해 배울 수도 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망하기를 바라며 박수를 치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존중하라. 세상이 아무리 끝나도 내가 나를 존중하는 한 나의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